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금요일 저녁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닥 0.76%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 0.13% 상승 마감을 하였어요. 오늘 뭐 시장 주체를 좀 보면 양매도가 오전 내내 나오다가 오후장 들어와서 좀 당겨주는 그나마 외국인, 특히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당겼다. 그에 반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전에 주구장창 외국인 위주로 팔고 기관이 따라 팔다가 오후장에 이 외국인들이 이 매수로 돌아섰다. 그에 반해서 기관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강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장막판에 기타 법인이 좀 많이 팔았네요. 오늘 좀 기타 법인이 좀 물량을 많이 던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시장이었고 시대적으로 지수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종목들은 뭐다?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주가는 계속 우상향 중인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00개 종목이 있다면 대부분의 흐름이 그냥 1,000대 1,000이에요. 무슨 소리냐? 상승이 1,000개면 하락이 그냥 1,000개예요. 또이또이 시장이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주가는 올라가. 그러면 시총 높은 것들에 수급을 넣어주면서 지수를 잡아놓고 그리고 시총이 낮은 것들은 와장창 밀어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좀 어렵다. 애매하면서도 어렵다. 순간의 실수, 선택을 한번 잘못했다가는 와장창 쳐맞을 수도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시장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는 어려운 시장이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날 하루에 이 매수매도가 한 번에 실수가 제대로 나오면 하루 종일 쳐맞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이것 쫓아가고 저것 쫓아갔다가 여기서 쳐맞고 이쪽으로 갔더니 또 여기서 쳐맞고 그럴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만 아직까지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올라가다가 한 차례 조금이라도 눌림을 주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는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판단을 해보고요. 어찌됐든 코스닥 오늘 위로 다시 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려고 또 모양을 잡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코스피도 이 3200포인트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모습인 거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윗꼬리 자리는 코스피가 못 넘었지만 여기 자리 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몸통 자리를 넘었죠. 그렇다면 3180포인트 단기적인 관점 3180포인트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 하더라도 315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되는 모습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될 수 있는 그림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죠. 이번 달 적어도 40에서 50포인트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 1007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010포인트 그제부터 말씀드리잖아요.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이 올라가는 추세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뭐 밑에 있는 음봉은 싹 지워버리고 여기 나온 요 자리만 이탈하냐 안 하냐 체크하면 된다. 그러면 월요일날은 1016포인트 위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 지수는 그냥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들어와서 오늘의 특징주는 실제적으로 이 중국 인민은행에서 산하 제한 정책 폐지 관련해서 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요런 애들이 움직였어요. 뭐 제로투세븐이 아침에 좀 대장질을 하다가 결국에는 오후장에 무너지면서 아가방 컴퍼니만 상한가를 들어가고 얘는 죄다 반납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반납을 시켰던 게 중간에 큰 뭐라 그럴까요? 반등세가 없었어요. 뭐 기술적으로 크게 반등 나온 자리가 없이 그냥 밀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자리예요. 현재는 그냥 대놓고 밀었다. 기관 투자자 기타 법인에서 좀 많이 밀었어요. 기타 법인이다 보니까 그냥 대놓고 밀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요렇게 대놓고 밀었기 때문에 들어왔던 수급도 어느 정도 나가기도 했지만 이 나간 수급엔 누군가는 들어왔다라는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무방한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혹여나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요런 이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확실하게 중국에서 폐지가 됐다면 뭐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많은 하락이 있었고 그 하락을 벗어난 자리예요. 이 2만원대도 한 번도 넘겨보지 못한 자리거든요. 월봉상으로 쭉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계속 이 안에서 14,500원에서 7,300원 거의 2배 100% 차이죠. 여기서 위아래 몸으로 움직이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자리를 한번 잡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눌림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어디까지? 13,000원까지 눌림은 있을 수 있지만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이 2만원대는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어찌됐든 이 16,000원대라도 한 번은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올 때 이 16,000원을 못 넘긴다면 주가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지만 넘어선다면 이 2만원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고요. 아가방 컴퍼니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죠? 뭐 이 회사만의 뭐 실적도 안 좋았을 거고 악재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지만 그래도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5,600원에서 5,800원 자리이기 때문에 뭐 시간에서 좀 밀린 것 같더라고요. 맞나? 다시 돌아왔네요. 어찌 됐든 간에 한 번 정도는 더 이 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다. 못해도 6,6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종목이다. 말 그대로 예전부터 계속 요런 인민은행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저출산 관련해서 움직이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폐지가 됐다라는 거면 한 번 정도는 이 주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여성 이 뭐라 그럴까요? 여성 국회의원이 대선에 출마할 일은 거의 드물겠지만 그래도 정책주로 뭔가 포함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도 하나예요. 대부분 항상 저출산, 일자리는 대선 테마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리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 즉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치고 눌릴진 모르겠지만 이런 6,600원 자리까지 정말 올라왔다가 눌린다면 이 5,000원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 다음의 목적지 8,000원 또 1만원 부근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이 정세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오늘 이 K타립치는 뭐 시가 갭 뜨고 나서부터 쳐밀리고, 수산중공업은 한 차례 고점을 올려놓겠는데 전에 나왔던 요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거래량 터졌던 요 자리죠. 요 자리를 넘기지 못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쳐맞고 밀렸어요. 그죠? 강하게 쳐밀렸어요. 거의 밑꼬리도 없이 세 종목이 다 밀렸다. 이 신화실업도 단일가 거래가 끝나면서 밀렸고, 오늘 정세균 총리가 이제 사임한다라는 얘기가 오늘 아니면 뭐 이번 주 안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나오면서 제로 소멸화 한 것처럼 주가를 과하게 밀었거든요. 과하게 밀었어요. 그러면 이게 크게 이제 그림을 만들어서 본다면요, 실제적으로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이 수산중공업의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6,030원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면 그 다음 저점은 5,600원, 그리고 이 5,000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차트의 모습인데요. 실제적으로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요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다? 이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요거를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1분봉이 3개가 뭉쳐서 3분봉이 되듯이, 그죠? 1봉 5개가 모이면 주봉이 되잖아요, 하나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터졌던 요 자리를 하나로 잡아본다면 요런 그림이 나와요. 여기서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안 밀어놓고 여기서 일단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 그죠? 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점을 형성해야 되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월요일날 여기서 개파락이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한다면 뭐한다? 얘는 한 차례 더 밀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못해도 6,000원 초반까지 요 자리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못해도 6,000원보다는 6,000원 더 밀고 내려갈 수 있고, 5,85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그림의 모양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K타리치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요 자리 2,100원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신화실업 같은 경우도 요 자리 14,500원이에요. 14,500원 요 자리인데, 지금 일단 요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온 그림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움직여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위에서 갭이 뜨는 게 안전한 투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갭이 떴는데 또 윗꼬리를 달고 쳐밀리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그림은 뭐다? 당분간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 자체를 한 번 더 흘러내린 다음에 자리 잡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32,000원까지 밀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어찌됐든 이제야 이 정세균 씨는 이제야 대선에 출마를 했던 거고, 뭐 수산중공업이나 뭐 다른 이 K타리츠 같은 경우는 그 외의 걸로 1차적인 상승을 이미 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그죠? 하지만 정세균으로 올라오는 자리는 요 자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바닥 대비해서 100% 오르고 조정을 받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하락 자체가 뭔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는 부분이에요. 왜? 정치 테마주니까. 이해되시죠? 최근에 이 흐름 나왔던 거 중에 오세훈 관련주죠. 진양산업 같은 경우도 요렇게 거래를 장대 음봉을 쫙 내놓은 다음에 요 자리에서 다음날 갭이 좀 뜨고 나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주면서 한 채 누르더라도 진정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주가의 각도상 요렇게 내려앉았다면 거래가 빵 하고 들어오면서 V자 반등이 나오든, 예, 요런 그림이죠. 강하게 눌렀다면 강하게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강하게 눌러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면 한 차례 더 누르고, 그게 아니고 지금의 자리는 강하게 누르면서 거기서 올라오는 그림이 안 나오고 그대로 누르는 자리가 나오니까 이제 뭐다? 요런 떨어지는 자리에서 요렇게 각도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떨어지다가 요렇게 각도를 잡으면서 뭘 만들어? 원을 그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포물선을 만든다. 그죠? 이제 포물선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루 이틀 정도만 얘는 자리를 잡으면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제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진양화학도 마찬가지. 그쵸? 원을 그리잖아요. 원을 그려서 이 원까지만 올라와 주면 다시 한번 요렇게 동그란 원을 그릴 수 있다. 근데 요렇게 보다는 요런 그림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요런 그림처럼. 그런 그림인 것처럼 이 수산중공업이나 KT 리치 같은 경우도 그런 모양이 안 나오려면 개파락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는 거고, 무조건 갭이 떠야만이 한 차례 올라오고 눌리더라도, 왜? 오늘 거래가 그래도 적은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을 적게만 터트린다면 눌리면서 오늘의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진정하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개파락이 떨어지면 또 요렇게 한 차례 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차트의 그림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못 나오면 한 차례 더 누르고 나서 잡아 돌리는 그림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죠? 얘도 이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죠? 원을 그리고 있죠. 이런 그림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이 정총리 주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오늘 종근당 이 나파벨탄주 국내 임상 3상 계획 승인이 나왔다고 하면서 오늘 좀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엔 윗꼬리만 오질나게 달고 밀렸어요.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기어오는 종목들이 대웅이든 뭐든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애들은 이 물린 부분도 많고 이게 뚫고 내려오면서 위에 저항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 강한 이슈로 인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 뭐다? 당분간은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최소 요 정도 거래량이 빵빵빵빵 터지지 않는 이상은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다. 왜? 매물을 어느 정도 때려주고 내려오면서 이제는 슬금슬금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기존 물량을 털어내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서 이상을 하고 나서 그 긴급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면서 주가를 지금 쳐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뭐 삼상 하면서 다시 지원을 해라.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긴급 승인은 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이제는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삼상 어찌됐든 계획대로 승인이 난 거고
이제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예요. 즉, 더 이상의 이 저점을 갱신하는 하락보다는 횡보 혹은 이제는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경보제약까지. 그쵸? 경보제약은 구름대 안으로 일단 들어왔죠, 얘도. 그럼 이 안에서 뚫고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뭐 오늘 하나증권 우선주는 오늘도 움직였고, 오늘이 거래 정지인 줄 알았더니 이제 월요일 날이 되겠네요. 오늘 상승을 0.14%라도 했으니까 월요일 날에 일단 정지가 나온다라는 거고, 한 가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디? 이 고점을 여기까지 넘기진 못했지만 이 음봉 나왔던 고점을 한번 뭐 한다? 뚫어놓고 눌린 자리예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한우가라도 높게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하루 쉰다 하더라도 월요일날 쉬는 게 맞죠? 음, 4월 19일이죠. 월요일날 하루 쉬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날 하루 쉰다 하더라도 화요일 한 번 더 쏟아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은 요 다른 애들이죠. 이제 하나투자증권, 그다음 대성창투, 그리고 뭐 우리기술투자 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일단 이 우선주가 쉴 때 얘네들이 한 번 정도라도 칠 수 있는 자리는 까지는 왔어요. 그죠? 일단 저점을 다시 한번 두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개파락으로만 주가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여기서는 한 번 더 양봉을 뽑아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주봉상에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일단 밟았다라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는 급등주지만 월요일날 되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이 급등은 끝났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이 짧은 기간에 뚫고 다시 올려다 놓는 그림도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뭐 5,400원까지는 밑으로 열려 있는 구간은 있다. 대신 이 자리가 깨지면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한 번 더 때려볼 수 있는 6,2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때려볼 수 있고, 만약에 월요일날 어느 정도 얘네들이 오전장에 좀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이 양봉 마감을 해준다면 화요일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다시 대장으로 치고 가면서 뭔가 이 수급을 한번 오전이라도 끌어 당겨줄 수 있는 그림은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해보는 부분이에요. 뭐 대성창투도 단기적으로 이 지지할 수 있는 자리까지 밀렸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밀어버린다면 그 다음 지지라인을 찾아야 되겠지만 지금의 자리로는 다 한 번씩 뭐다? 기존의 저점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이 자리도 일단 지켰잖아요. 그죠? 저점을 갱신하고 그 전의 저점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이제는 한번 위로 다시 한번 쏟아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해보는 그림이에요. 월요일 날 정도.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시간에서 파미셀이 좀 움직였어요. 기존 제 영상에서 이 파미셀도 관심 가져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간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뉴스는 따로 있진 않았지만 이 모더나 관련해서 이 CMO를 이 파미셀에서 진행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는 그림인데, 이 파미셀은 예전부터 이 흐름을 보면요, 항상 시간에서 강하게 상한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요때 빼고.
요때 빼고는 없어요. 이 외국인 지분이 많아지면서 시간에서 갭만 뜨면 쳐밀고 항상 갭만 뜨면 쳐밀죠. 갭만 뜨면 쳐밀어 얘는. 그만큼 밑에서 받아 쳐먹고 위에서 갭만 뜨면 쳐밀어요.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이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냐를 좀 판단해 봐야 되는 기준인데, 판단을 해봐야 되는 기준인데, 일단 19,000원에서 20,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시간에서 18,000원, 그러면 20,000원을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가 이 종목엔 관건이겠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월요일날 2만원을 올라서서 2만원 위로 바로 지지를 한다면 당연히 뭐다? 상한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못해도 19,000원 위로는 한 번은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나주는 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고점을 이제 확인하러 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뭘 기다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그냥 점상으로 가면 모르겠고요. 뭘 기다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냥 쓸데없이 매물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뭐 기존에 마찬가지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놓고 요 자리를 이탈하고 나서 여기 자리를 뚫기 위해서 거래를 강하게 터뜨렸던 부분인데, 왜? 이 매물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도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량을 한 번 정도 터뜨려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왜? 여기다 매물을 잔뜩 쌓아놔서 굳이 왜 이렇게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체가 다 매집이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건지, 큰 그림을 그리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어찌됐든 큰 월봉상의 추세로는 아직은 끝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건 확실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셀리드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번 좀 움직였죠?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아직 약하다. 조금 더 기대해볼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유바이로직스도 좀 아쉽게 끝났죠. 오늘 오전장에만 살짝 치고 수급 자체가 애매하게 움직이는 시장. 확실히 금요일날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었고, 진원생명과학도 저점을 조금 더 갱신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그림, 며칠만 요 안에서 잘 버티는 그림, 혹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니면 월요일날 파미셀이 움직이면서 밑으로 쳐밀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면 이 진원생명과학, 이 백신 관련한 애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것 같아요. 이 AB 프로 바이오도 1,050원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그죠? 1,240원 또 이 자리를 또 먼저 확인했거든요. 왜? 거래가 적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요거보다 또 거래가 강하게 터진다면 1,35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고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도 오늘 15% 정도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쏘고 나서 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이 18,4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올수록,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 2만원 위를 확인하러 올라오는 자리를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를 또 한 차례 쳐 누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종목은 굳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엔투텍도 오늘 다시 올라왔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푸트니크는 오늘 뭐 대량 생산을 이 휴온스에서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뭐 휴메딕스랑 휴온스 글로벌, 그리고 휴온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못 갔죠. 오늘 이 종목 들고 있다가 상한가 못 갈 것 같아가지고 18,000
700원에 다 털고 나왔는데 아침부터 너무 이 흐름 자체가 별로더라고요. 오늘 금요일 시장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휴원수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얘가 휴원스 홀딩스 얘가 혜택을 받으면서 휴맥스 홀딩스를 줬네요. 휴원스 휴원스 글로벌이 맞네요. 얘가 점으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이 이수앱치스하고 바이넥스가 힘을 못 썼어요. 그죠? 수급이 약하니까 바이넥스는 당연히 거래량이 적으니까 어제 고점도 못 넘기는 부분이었고, 이수앱치스 역시도 시가 갭은 띄었지만 21,400원 정도가 저항대인데 조금 애매하게 갔다가 끝났거든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가 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의 좀 기준일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에선. 여기 부분까지 왔거든요. 딱 이 자리까지만 판단을 했던 자리라 오기는 왔는데 조금 애매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도 될 그림인 거고, 또 강하게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이 18,000원 부근 18,000원 부근을 강하게 지지하지 못하면 17,000원 초반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얘는 올라갈 때 너무 쉽게 올라왔기 때문에 쳐 밀릴 때도 강하게 쳐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넥스는 조금 더 기대해보자. 얘는 어차피 위에 남아있는 고점이 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그렇다면 이수앱치스도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겠죠. 좀 많이 올라오면서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얘는 27,0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3만원은 넘어서서 여기 고점을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못해도 33,000원에서 35,000원 부근은 한 번 정도 확인할 확률이 높은 그림의 모습이에요,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라고 볼 수 있고요. 휴마시스도 이제 단일가가 월요일날 풀리죠. 다시 한번 13,000원 확인하는지. 시제는 말씀드린 대로 20만원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조금 더 간다면 22만원인데 웬만하면 이제 무상증자 이후까지는 굳이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이 정도 먹었으면 충분히 먹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보시고 월요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딕텍 매드 얘는 글쎄요, 뉴스가 안 나와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가 자체가 너무 낮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이게 여기서 실제적으로 걸려야 되는데 급하게 올라갔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꽤 많이 팔았다고, 그죠? 꽤 많이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를 이상하게 형성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24,000원 부근 많이 밀려도 23,800원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23,8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이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27,000원대 부분까지는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때 넘어서지 못하면 뭐한다? 그때는 이제 굳이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